애들이 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하기 싫다 하면 기꺼이 이렇게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셋 중에 하나는 가겠죠? 나는 애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판단도 꼭 애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60년생 박주예입니다. 남편과 아들, 딸 같이 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59세 김진아입니다. 아들 둘 하신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62년생 김규철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8년 개띠 이병훈입니다. 저는 딸 아들 3남매 아빠입니다. 딸 아들 나오고 갔네. 나는 연애 결혼을 했다. 반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에 가서 써주시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인턴이었기 때문에 야밤에 서로 이제 통화하는 거의 3년을 통화만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못 보고 결혼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연상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부회를 열렬하게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고 나이가 좀 이렇게 상당히 들은 다음에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미팅에 나갔다가 얼떨결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OX면 보통 이런 거는 O 아니겠어요? 왜 중앙에서 계셨나요? 우리 지금 남편이 내 동생 가정교사로 왔다가 뭐 그때는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동갑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정교사로 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나서서 저와 연결을 시켜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를 이제 이어갔죠. 2년을.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때 제 나이는 결혼이 조금 늦은 나이였어요. 저 역시 남편이 연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인턴이고 저는 제 나이 또래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되게 부자였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입대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에 전혀 도움 안 받고 우리 둘이 그냥 맨땅에 한번 헤딩하자 해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혼수도 양복 한 벌만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때 나이 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한 결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없는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는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거를 그 전에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10원을 벌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가 후회스러워요. 좀 더 갖춰진 상태로 좀 더 많이 받아서 결혼했었으면 어떨까? 왜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만큼 대가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그만큼 물질적인 게 너무 많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돼서 그 아이들이 그 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거를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뭐 숟가락 하나 갖고 결혼해서 산다. 요즘은 계속 끝까지 숟가락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래서 해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결혼해야지 살아가는데 책임감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한없이 이 풍요로움을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다져온 노력한 만큼의 받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사실 제가 경제적 자립을 좀 이루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 자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완성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사실 우리 때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더 소중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소중함 때문에 어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도 좀 더 견고히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분명하게 선언을 그어뒀어요. 부모
부모가 물려줄 재산은 없다. 단지 너희들을 공부를 계속한다면 공부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지만 공부를 그만둔 이상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놓고 아이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해나가기를 좀 바라는 쪽입니다. 결혼의 전제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면은 그 애정이 식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애정을 쌓고 사랑을 쌓을 수 있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조건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사랑하고 있다면은 제 딸이 사랑하고 있다면은 오케이. 차라리 밥 먹여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재산을 가지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전제 조건 하나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대청봉을 갔다 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청봉을 올라갈 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걸 같이 해보면서 이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청봉을 갔다 오면은 결혼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하기 싫다 하면 기꺼이 이렇게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셋 중에 하나는 가겠죠? 만약에 셋다 이혼 선언을 갔습니다. 일단 하나. 실제로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나이 40에 신경 안 썼거든요. 직장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다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이 엄청 이렇게 덤빌 것 같은데 오케이 가지 마. 그러고 가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남자아이 2명인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 생각을 좀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 문제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결정하고 책임질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남자아이들이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으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비혼을 결정한다 그러면서는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해주고 또 그 비혼을 깨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비혼주의를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제 요식업을 본인이 운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상태로 쉬고 있는 입장인데 33살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자기는 비혼이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는 그러다가 인연이 나타나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지,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5이 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혼 같은 거 생각지도 않고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와중에 누가 생겨서 동거를 시작한다? 나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자 입장과 어떤 의견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비혼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동거는 나는 인정을 해요. 근데 비혼주의자인데 동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보수적이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으로는 비혼을 할 거면 정말 혼자서 쭉 그냥 살아야 된다. 아니, 동거라는 의미 자체 말고 그냥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거지, 만약에 무슨 동거도 어느 정도 기간에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혼주의였는데 여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이게 또 바뀌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혼을 외치면서 동거를 하는 건 난 근데 아니다라고. 비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일평생 그것을 꼭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이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경제적 준비가 근데 있으면 아들만 둘이 바뀔 있어서 그래요. 수도. 만약에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남자랑 결혼도 할 의사가 없는 남자랑 같이 맨날 산다고 생각해봐. 난 딸 입장에서 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동거를 한다면 그 상대 여자도 분명히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딸을 가진 엄마 입장도 분명히 생각하죠. 둘이 일단은 성인이고 걔들 인생은 걔들 인생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부모가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그 12월 달에 결혼하는 큰애가 35살인데 걔가 비혼주의였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맡겨둬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너무 내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무 큰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싫다라고 하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허락을 해줄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수긍을 해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같은 생각으로 지금 한 계단 걸어 올라왔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솔직히 극단적인 예예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던가 바꿀 수 있다던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예였기 때문에 저는 X를 선택했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학비를 열심히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그래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케이를 하겠지만, 뭐 전과자느니 뭐 이런 영원히 주홍 글씨가 남는 그런 상태의 사위나 며느리는 저는 X할 것 같습니다. 딸과 사위와 며느리의 입장이 틀리겠지만 일단 그 똑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입장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무서운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아들만 둘이긴 하지만 뭐 여자도 전과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술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의 선택이라면 믿고 본인 결정에 책임까지 질 수 있으리라 보고 저는 그냥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그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했을 거고, 뭐 사실은 우리도 전과자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도 술 먹고 한 번은 헷가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거보다 더한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아이를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혼까지 하기로 한 상대라면 저는 믿고 그 대신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 또한 네가 져야 된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사실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제외된 장애우를 데려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를 이거는 편견일 뿐이야 라는 그런 걸 저 스스로 제가 편견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꼭 이래야 된다는 거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크는 모습을 봐왔고, 뭐 그래서 그런지 혹시 뭐 이게 뭐 장애인이 됐든 전과가 됐든 어떤 좀 조건이 좋지 않은 이렇게 배우자를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선택은 믿고 그냥 수용을 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네. 사이가 네. 술만 먹으면 딸아이를 때린다. 아, 근데 딸아이가 너무 좋다, 결혼하겠다. 아니 때리는 거를,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걸 보면 그거는 사유를 그냥 야구방맹이로 박살을 내야죠. 그런 거는. 아니 그거는 그 예수님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케이스가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전과자라든가 뭐 맞아요. 아까 이제 신체에 어떤 구타를 가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까 주사 있다고 그랬어요? 주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쪽으로. 아 주사. 아니, 며느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들 저 한번 네네, 얘기하시죠. 그 자녀들의 의사를 믿고 사랑한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철없던 시절에 뭐 항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누가 결혼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소개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정말 결혼까지 해서 살고 싶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군대 거기 면회도 가고 막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대학교 때 한 2, 3년을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말렸어요. 그거를 차단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한테 참 고마워요.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 물질적 고생, 모든 고생을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반대를 해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연륜으로서 사람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얘가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나중에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게끔 아무래도 물심양면 모든 면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애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판단도 꼭 애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험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의견 일치하는 거는 첫 번째 다 자녀 의견을 존중을 한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의견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는 인정을 한 거니까 결혼을 시켰어. 근데 술을 먹고 주사가 있고 막 난리야. 그러면 딸이든 아들이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빠 나 못 살겠어. 그럼 그때 가서 결론을 내주면 되잖아요. 조언을 해주면 되잖아. 헤어져. 아니 무슨 뭐 여기서 떠받들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또 하면 되는 거고. 결혼이라는 거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둘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떨어지기 싫고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은 벌리더라. 물론 뭐 결혼해가지고 무슨 직장 뭐 연봉 2, 3천만 원짜리에 목을 메고 끝까지 다니면 평생 그렇게 살겠지만 목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돈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그냥 결혼을 해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살다 보니까 애도 있고 애도 생기고 뭐 이제 기타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돈은 나중에도 생긴다가 제 입장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볼 때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일단은 경제적인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그 큰 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요즘 보여지는 것들이 억 단위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뭐 안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랑 안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돈 이러면서 집이 없어 그거 좀 벗어나서 그냥 사랑하는 남녀끼리 만나서 아름답게 이쁘게 나이가 든다고 너무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인생은 결국 셀프입니다. 오. 오.